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게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심해지다가 나중엔 저희 애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오늘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결국엔 폭발하고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진 가족끼리 화목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혼자 고생하며 열심히 일하는 아빠와 맨날 밖에 놀러 다니기만 했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만 직장도 안 다니면서 살림도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아빠와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당신 오늘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 온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 밥이라도 챙겨주고 나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설거진 잔뜩 쌓여있고 집안은 난장판이고 당신 도대체 집에 사는 게 뭐야? 참나? 왜 그런 걸 나한테 따져? 내가 뭐 그런 집안일이나 하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 사실 저희 엄만 부유한 가정에서 오냐오냐 자란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희 아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집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맨날 저희 아빠를 무시했습니다. 밥도 아빠한테만 찬밥을 주고 맛있는 반찬엔 아예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자네, 자네가 무슨 권리로 고기 반찬에 손을 대는가?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맨날 고생하고 있잖아. 아버님,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언젠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여주란 말이야. 아유, 내가 이래서 우리 딸을 가난한 집안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자네 볼 때마다 아주 속이 터져, 속이.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엄만 아빠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막 나가기만 했어요. 맨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돈도 맨날 펑펑 쓰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가 양손 가득 쇼핑을 하고 왔길래 아빠가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추궁을 했는데 엄만 오히려 아빠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어디서 나긴. 당신이 월급을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어오니까 내가 우리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 썼다. 왜? 내가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당신 보고 능력도 없는 머저리래. 아빠는 그 수많은 모욕을 들으면서도 저희를 위해서 참으시다가 결국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엄만 아빠 이혼한 지 몇 년 만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아빠는 오히려 저희만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만 하셨어요. 제조업 공장을 다니셨는데 손목이며 허리며 다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돈 아낀다고 병원도 잘 안 가셨죠. 게다가 어찌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아빠 손끝엔 늘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아 있더군요. 아빠, 아빠 손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이거 다 아빠가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거죠? 나 아빠 손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휴, 우리 딸이 아빠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나. 근데 아빠가 손은 이래도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아빠가 워낙에 남자다운 사람이라서 손도 이렇게 걸치게 생긴 것뿐이야. 그렇게 저와 여동생을 위해 고생해주신 아빠 덕분에 저희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덧 30대 초반이 된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시부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망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완전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조금씩 내야 하는 반전세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돈이 없다 보니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결혼 후에 저희 아빠랑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신혼여행 끝나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빠한테 이러더군요. 아버님, 저 오늘부터 정식으로 아버님의 든든한 사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와이프랑 처제 혼자 키우시느라 그동안 외로우셨을 텐데 이젠 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아유, 말만 들어도 정말 든든하구만. 내가 참 듬직한 사이를 얻은 것 같아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네. 저희 아빠가 탁구 치는 걸 좋아하셨는데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아빠와 같이 탁구를 치기도 했어요. 아버님,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이 왜 이렇게 몸동작이 빠르세요? 저도 좀 이겨보고 싶은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에이, 봐주는 게 어디 있어.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나저나 자네, 오늘 진 사람이 술 한잔 쏘기로 한 거 알지? 이거 나 오늘도 자네 덕분에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겠는데? 남편은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 아빠와 정말 친하게 지내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남편 바지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영희야, 너희 요즘 힘드니? 아파트 대출 갚고 하느라고 옷 사 입을 돈도 없는 거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하나도 안 힘든데요? 그런데 아빤 계속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친정에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정장 바지를 한 벌 사주겠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김서방 바지가 좀 짧더라고.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인데 돈 없다고 몸에도 맞지 않는 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저와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겨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어서 짧은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패션으로 그렇게 입은 거였거든요. 아빠, 그거 돈 없어서 짧게 입은 거 아니에요. 원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어요. 트렌드라고요, 트렌드. 뭐라고? 그게 트렌드였어? 아니, 나 땐 정장 바지 입을 때 구들 덮을 정도로 길게 입었는데 김서방이 입은 바진 발목까지 올라오길래 난 또 돈 없어서 옷도 못 사 입고 있는 줄 알았지. 아휴, 아버님, 저 그렇게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랑 이 사람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설마 바지 한 벌 사 입을 돈이 없겠어요? 그나저나 아버님도 참, 여태까지 저희 돈 없는 줄 알고 계속 걱정하셨겠네요. 아버님도 이럴 때 보면 은근히 귀여우세요. 아빠의 착각 때문에 그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저희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동안 저도 시모랑 정말 잘 지냈어요. 제가 시댁에만 가면 시모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너 오는 날만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 맨날 혼자만 오니까 나 혼자 엄청 심심했거든. 예, 나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좀 근질근질한데 우리 같이 산책이나 갈래? 가서 햇볕도 많이 쬐고 길거리에서 간식도 사 먹자꾸나. 전 그렇게 시모와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와 같이 팔짱을 끼고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한테 소고기를 사드리려고 고르고 있었는데 정육 코너 직원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딸이 엄마한테 몸보신 시켜드리려나 봐요. 사모님은 좋은 딸 두셔서 좋겠어요. 그러자 시모가 깔깔 웃으며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어머, 아저씨가 보시기에 이 애가 제 딸 같아요? 맞아요, 내 딸이에요, 내 딸. 내가 이 나이에 아주 예쁘고 귀한 딸을 하나 얻었거든요. 시모는 딸 같다는 그 말이 너무 좋으셨는지 깨톡 프로필에 제 사진을 올리고 우리 둘째 딸이라고 써놓으시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시모한테 옷을 한 벌 사드렸는데 시모가 너무 예쁘다면서
이 옷 입고 무조건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들이를 갔는데 꼭 저랑만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며느리하고만 사진 많이 찍으실 거예요? 저랑도 찍어요, 좀. 됐어. 난 오늘 우리 새아가랑 사진 찍는 날이니까 정연이는 사진기사 역할이나 똑바로 해. 나 우리 새아가랑 사진 많이 찍어서 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란 말이야. 그래, 여보. 어머님이 아들인 당신보다 내가 더 좋으시다잖아. 그러니까 얼른 저쪽으로 가서 사진이나 예쁘게 찍어봐. 어머님, V 하세요. V. 그런데 시모랑은 그렇게 잘 지냈지만 시부랑은 대면대면했습니다. 시부는 사업이 망한 이후 일도 안 하고 쉬고 계시는데 제가 어딜 같이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워낙에 밖에서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시댁에 가면 안 계실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시부뿐만 아니라 저는 손이 시누이하고도 그리 친하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평소 행동을 보면 사치도 심하고 잘난 척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솔직히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도 시댁에 잘 오지 않다 보니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도 시모하고만큼은 정말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면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잘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자꾸 속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런 증상이 종종 있으셨기 때문에 가족들 전부 아빠가 그런 심각한 병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줄 알았던 저희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가족들 모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런 때일수록 사위인 자기가 더 챙겨드려야 된다며 회사에 있을 때도 수시로 안부 전화라고 주말마다 꼭 가서 병간호를 해드리더군요. 아버님, 제가 팔다리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 안마 실력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아유, 그거야 당연히 알지. 안 그래도 아파서 몸이 무거운데 자네가 이렇게 팔다리 주물러 줄 때만큼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자네도 피곤할 텐데 이렇게 날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네. 고마우시면 오늘은 식사 꼭 제대로 하세요. 저 아버님이 얼른 밥도 잘 드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얼른 나으셔서 저랑 동서랑 셋이서 또 탁구 치러 가셔야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아빤 투병 생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빠,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지. 왜 벌써 가셨어요? 우리 애들 크는 것도 더 보시고 우리랑 같이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셨어야죠.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여보, 아버님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보고 잘 살라고 부탁하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힘내보자.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더 씩씩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남편은 상주 역할도 하면서 저희 가족을 정말 듬직하게 지켜주더군요. 저희 시부모님도 장례식장에 오셨는데 시모가 절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그 품 안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아빠가 떠나신 후 한동안은 너무 힘들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더군요. 그래도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든 씩씩하게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저도 기운을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지 8개월쯤 지났을 때 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잃게 생기신 거예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시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 곤란해 하셨는데 저는 저와 엄마랑 딸처럼 지냈던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에 제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으로 시부모님의 전셋집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전셋집은 나중에 보증금을 빼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전셋집을 해드리자 시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하시더군요. 혜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원래 살던 집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어디 갈 데도 마땅치가 않았었거든. 이러다가 어디 반지하방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덕분에 깨끗하고 따뜻한 전셋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왜 불행은 연달아 터지는 걸까요? 시부모님이 제가 해드린 전셋집에 들어가신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시댁이 또 한 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시누이가 시매부한테 이혼을 당하고 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누이가 시매부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다고 하더군요. 원래부터 저랑 성격이 좀 안 맞는다고 느끼긴 했지만 애까지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시누인 혼자서 애 둘 키우기 힘들다면서 조카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크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시모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누이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와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 쓸데없이 절 이간질 시키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과일을 사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애들 손을 잡고 가고 남편이 과일 박스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걸 본 시누이가 갑자기 시비를 걸더군요. 뭐야, 왜 무거운 과일 박스는 우리 정연이가 혼자 들어? 옳게. 설마 지금 여자라고 연약한 척하면서 내 동생 부려먹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애들 챙기느라 그런 거잖아요. 애들 우리 정연이가 챙기고 올케가 무거운 거 들어도 되는 거잖아. 요즘엔 남녀 평등 시대인데 남자라고 내 동생만 너무 힘든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거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시누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 이후에도 계속 저만 보면 딴지를 걸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가서 시모와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구경만 하더니 제 손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옳게 애를 둘이나 낳은 아줌마가 살림을 얼마나 안 하길래 손이 이렇게 고와? 옳게,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에 올 때만 음식 도와주는 척하고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도 매끈하고 보드라운 거 아니야. 설마 집에서 맨날 내 동생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형님, 직접 보지도 않으셨다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제가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평소에 핸드크림도 자주 바르니까 아직 피부가 괜찮은 거죠. 무슨 손피부만 보고 사람을 매도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시누인 제가 아니라고 해도 코웃음을 치면서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시누이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이 제 가방인 것 같더군요. 형님, 혹시 그거 제 가방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 거 같은데요? 아, 이거? 나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야 되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올케 가방 좀 빌려가려고. 마침 올케가 가져온 가방이 내가 딱 좋아하는 브랜드 명품백이길래 이거면 딱 좋겠다 싶었지. 뭐라고요? 아니, 무슨 남의 가방을 말도 없이 가져가세요? 제가 못 알아봤으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려고 하신 거예요? 저 그거 못 빌려드리니까 얼른 주세요.
당장 저한테 주시라고요. 세상에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전 결국 신우이한테서 그 가방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인 그 이후에도 저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심지어 일부러 시모한테 들으라고 제 험담을 하더군요. 엄마, 올케 좀 봐. 올케가 걸고 있는 목걸이랑 저 옷이랑 다 명품이다? 그런데 우리 정연이가 입고 있는 옷은 다 싸구려잖아. 딱 보니까 자기만 비싼 옷 사 입고 우리 정연이한텐 몇만 원 하지도 않는 거 인터넷으로 사다 입히나 봐. 올케 저렇게 혼자 돈 쓰면서 꾸미고 다니는 거 100% 남자 생겨서 저러는 걸걸?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더군요. 누나,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사람이 무슨 남자가 생겨. 모든 여자가 누나처럼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는 줄 알아? 그리고 내 옷도 비싼 옷이야. 명품을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이 이것도 못 알아봐?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누나나 잘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이것 봐. 올케가 얼마나 우리 정연이를 쥐잡듯이 잡았으면 그렇게 착하던 우리 정연이가 나한테 이런 심한 말을 해? 거봐, 내 말이 맞지? 올케가 우리 정연이 완전 꽉 잡고 사는 거 맞다니까? 처음엔 신우이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시모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간질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점점 시모도 신우이의 말을 듣고 저한테 못되게 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주말에 외출하고 저 혼자 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어디냐고 묻길래 집이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못 믿겠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진짜 집이라고? 우리 아들 몰래 밖에서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고? 너 지금 집이라고 한 거 내가 못 믿겠으니까 전화 끊고 영상통화로 한번 보여줘 봐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한테 집이라고 얘기하고 밖에서 다른 놈이랑 시시덕거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제가 무슨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요? 집에서 애들 보느라 바쁜데 애들까지 놔두고 제가 어딜 가냐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시모가 불시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안방에 들어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얘, 너 이리 좀 와봐라. 도대체 옷장에 우리 아들 옷이 왜 이것밖에 없어? 너 우리 아들 구질구질하게 단벌 신사로 만들 계획이니? 아니, 이 정도면 옷이 많은 거지. 무슨 단벌 신사예요. 일주일 내내 같은 옷 한 번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구질구질하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집안 마구 뒤지시는 거 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다음부턴 오실 거면 연락하고 오시고 저희 살림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시애미한테 화내는 거니? 내가 너 살림 잘하는지, 우리 아들은 잘 챙겨주는지 시애미로서 검사하겠다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예전엔 그렇게 절 좋아하고 예뻐하던 사람이 신우의 이간질에 넘어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혀 들어주질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에 갈 때도 굳이 밖에까지 나와서 저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또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해? 안 그래도 회사 다니라 피곤한 애를 왜 운전까지 시키냔 말이야. 너 이제 보니까 우리 딸 말대로 내 아들 부려먹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네 운전기사나 시키려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그러자 이번에도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며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랑 이 사람이랑 올 때 갈 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누가 운전 좀 더 하면 어때서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 꼬드겨서 엄마한테 대들게 만들었다면서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정말 답답해도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시모가 저희 애들한테까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희 큰아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우성아, 할머니가 뭐 좀 물어보자. 혹시 집에 아빠 없을 때 너희 엄마가 집에 모르는 아저씨 데려온 적 없니? 네?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통화한 적은 없어? 아니면 너희만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거나 그런 적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할머니처럼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봐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애들을 남편한테 맡기고 시모한테 화를 냈어요. 어머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우성이한테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냐고요? 참나? 아이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네가 떳떳하면 그렇게 화낼 일도 없을 텐데 너도 괜히 찔리니까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그럼 어머님 같으면 이렇게 계속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애들한테까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됐고요. 저 한 번만 더 어머님이 그런 소리 하시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결국 그날은 애들을 데리고 집에 바로 와버렸습니다. 신우이의 이간질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어디 하소연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다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제 얘기를 듣고선 엄청 황당해 하더군요. 와, 언니네 시어머니 진짜 장난 아니다. 난 언니가 결혼하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 딸한테만 막 휘둘리는 사람이었잖아. 그것 때문에 언니만 피해보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도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동생이 있어서 그나마 낫더라고요. 여동생도 결혼을 해봐서 그런지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공감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부모님한테 전셋집을 해준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아빠의 길이 얼마 안 남아서 벌초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벌초를 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저희 애들을 맡겼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좀 부탁드려요. 친정아빠 산소에 벌초만 하고 금방 올게요. 그래, 그래도 내 손주들이니까 내가 봐줘야지. 늦지 말고 얼른 갔다 와라. 솔직히 시모한테 맡기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 여동생은 멀리 살아서 맡길 사람이 시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인데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애들을 놔두고 남편과 같이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벌초가 끝난 후 애들을 데리러 시댁에 갔더니 저희 애들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뭐? 너희들 밥 안 먹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할머니가 밥을 안 차려주신 거야? 할머니가 누나들만 고기 반찬해서 밥 차려주고 우리 보곤 과자 남은 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배고파서 밥 달라고 했더니 엄마 오면 집에 가서 밥 먹으래요. 세상에, 시모가 시누이네 애들한테만 고기 반찬까지 해서 밥을 차려주고 저희 애들은 과자 쪼가리만 주고선 쫄쫄 굶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저희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형님네 애들만 밥 차려주시고 저희 애들은 굶기신 거예요? 아니, 똑같은 손주들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밥도 챙겨주셨어야죠. 참나, 내가 애들 봐준다고 했지. 언제 밥까지 챙겨준다고 했니? 나 솔직히 너희 애들 봐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인심 한번 크게 써준 거야. 얘네들 얼굴 볼 때마다 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내가 거기다가 밥까지 차려서 대령해야겠니? 뭐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랑 닮은 게 싫어서 일부러 굶기셨다는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애들 이제 겨우 7살, 5살이에요. 아직 혼자 밥도 못 차려 먹고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어떻게 유치하게 애들한테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손주들한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때 화가 잔뜩 났는지 옆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던 저희 남편이 시모한테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쪽팔린 짓이냐고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못 살게 구시더니 이젠 저희 애들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 어머니라지만 정말 실망이네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지 생각해서 전세집까지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진짜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요. 남편이 전셋집 얘기를 하자 저도 퍼뜩 생각이 그쪽으로 돌면서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요, 어머님. 저는요, 그래도 제 남편의 부모님이시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전셋집도 해드린 거였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절 모함하고 구박하셨죠? 게다가 오늘은 저희 애들까지 일부러 굶기셨잖아요. 어머님 저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거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하셨어요? 뭐? 후회를 하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진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죠. 아무튼 저흰 갈 테니까 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여기서 쉴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서 시부모님한테 해드렸던 그 전셋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제가 배려심에 해드린 집인데 저한테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고 더 이상의 배려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모가 깜짝 놀라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이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되긴요. 이제 그 집 뺀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했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후회하실 거라고 했죠? 그 집, 어머님 집 아니고 제가 얻은 전셋집이니까 나가세요. 뭐? 이게 왜 네 집이야?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해준 거니까 우리 아들 지분도 있는 거잖아. 어머님 아들 지분이요? 뭘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집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유산으로 해드린 집이거든요. 전 어머님이 저한테 엄마처럼 잘해주시길래 저희 아빠 유산같이 써서 그 전셋집을 해드린 거였어요. 전 그만큼 어머님한테 진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말로는 고맙다고 해놓고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절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수시로 못 살게 구셨죠? 그런데 저도 호구는 아니라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의 배려를 베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시애미 보고 나가라 말아야? 너 지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 우리 아들도 아니? 너 우리 아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걸? 이미 어머님 아들이랑 얘기 다 끝난 거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아들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을 빼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그 집에서 곧 나가야 되니까 짐이나 미리 싸놓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번엔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주 쌍욕을 하더군요. 옳게 친정아빠 유산 받아서 돈 좀 생겼다고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뭐야? 우리 엄마가 애들 밥 한 번 안 먹였다고 어떻게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옳게 이렇게 갑질하는 거 내가 어디 한번 인터넷에다 올려서 소문내볼까? 옳게 사회생활도 못하게 내가 아주 매장시켜줘?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전 그럼 뭐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아참, 인터넷에 글 올리실 거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올리셔야 되는 거 알죠?
아마 여태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 올리면 매장 나가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랑 어머님일걸요? 뭐라고? 나랑 우리 엄마가 왜 매장을 당해? 올케가 우리 집에서 쫓아내는 건데 왜 우리가 매장을 당하냐고?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형님은 바람까지 피운 비도덕적인 사람인데다 말도 안 되는 이간질까지 하면서 고부관계를 망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형님 말만 듣고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셨고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곰곰이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부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시부는 제가 집에서 시누이나 시모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신경 쓰기 싫어서 늘 밖으로 나가기만 했는데 막상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아차 싶으셨나 봐요. 애미야, 네 시애미랑 우리 딸은 그렇다 쳐도 난 아무런 잘못도 없잖니. 난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왜 나까지 나가야 돼? 아버님, 아버님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은 집안에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데도 어른으로서 바로잡아 주지도 않으시고 맨날 피하기만 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중간에서 중심만 잘 잡아주셨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책임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계약하게 되고 시댁 식구들이 그 집에서 진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딸이 너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그런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귀가 너무 얇아서 착각했나 보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나랑 네 시아버지 돈이 한 푼도 없잖니. 그 집에서 나가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네가 그냥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니 그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렴. 그래, 옳게. 옳게 아니면 우리 다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데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이라도 있어야 살지. 옳게.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없는 말 지어내고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쫓아내지만 말아주라. 어?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군요. 남편도 이제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시부모랑 시누이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다들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우린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누나까지 셋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진 사업 망하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시고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누나 말에만 휘둘려서 이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었죠. 그리고 누나도 이혼당했으면 반성이나 하면서 살 것이지. 가족끼리 이간질을 하면서 서로 싸움만 나게 만들었잖아. 정연아, 내가 다신 그러지 않으마. 앞으로 네 누나 말 귓등으로도 안 들을게. 그러니까 우리 제발 그 집에서 계속 살게 해다오. 그지? 저희 와이프가 돌아가신 장인어른한테 받은 유산으로 해드린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세요? 됐고요.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 키워주긴 하셨으니까 제가 키워준 값으로 딱 2천만 원 드릴게요. 제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네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월세를 얻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시모한테 2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왜 2천만 원을 굳이 드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댁에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도 있고 남편도 키워준 값으로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 그걸 마지막으로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결국 시부모님은 빌라 월세집을 하나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그리 큰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월세가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셋 다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월세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 셋 다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시모는 식당 일을 하고 시부도 소일거리를 구해서 하시더군요. 제가 잘해드렸을 땐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자 힘들었는지 시모가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애미야, 나 지금 사는 집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 집은 좁아 터졌는데 사람은 많으니까 짐이 많아서 어디 편히 눕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니? 우리 지금 다 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돈만 빌려주면 돈 벌어서 꼭 갚으마. 어머님, 그러게 제가 해드린 집에서 살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하셨으면 제가 평생 그 집에서 살게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분 다 그렇게 일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여태까지는 안 하셨대요? 요즘에 어머님 나이 분들도 다 일해서 돈 벌어요. 진작에 아버님이랑 같이 그렇게 일하셨으면 벌써 집 사고도 남았겠네요. 그건 내가 네 시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일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도 사업만 하던 사람이라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해서 그래. 네 시누이도 워낙에 게으른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월세랑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구나.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저도 여태까지 힘들게 일했고 제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도 저희 아빠가 엄청 고생하면서 번 돈이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그 돈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 분이서 열심히 일해서 직접 집 구하세요. 아셨어요? 에미야, 에미야. 제가 도와주지 않자 시모가 그 이후엔 남편한테 자꾸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엄마여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고 손주들한테까지도 그렇게 했던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이 구질구질하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저희끼리 잘 살았습니다. 아빠 기일엔 산소에도 다녀오고 제 여동생네 부부랑도 자주 만나서 잘 지냈어요. 제 여동생이 원래 멀리 살았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제 여동생이 조카를 낳았을 땐 남편이랑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축하해 줬습니다. 저희 애들이 사촌 동생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동생 너무 귀엽다. 이모, 내가 동생 우유 먹여보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오빠니까 우유 한번 먹여보고 싶어요. 그럴래, 그럼? 그럼 이모가 우유 타줄 테니까 우리 우성이가 한번 먹여봐. 이모, 형이 우유 먹이니까 그럼 전 동생 안아줄래요. 저 힘센 오빠라서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럼 이모가 잡고 있을 테니까 살짝만 안아볼래? 그나저나 우리 유리미는 좋겠다. 오빠들이 다 이렇게나 예뻐하고 오빠들 사랑을 듬뿍 받아서 쑥쑥 잘 크겠는데? 보고 보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탁구를 한 번도 안 쳤네. 아버님이랑 동서랑 셋이 있을 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 사진 좀 봐. 동서가 이때 아버님한테 계속 지고 나서 허탈해하고 있잖아. 내가 이거 보고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그러게요. 저도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되돌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아버님이 계셨으면 지금도 술 마시는 대신 탁구 치러 갔을 텐데. 저는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그럼 내일이라도 둘이 탁구 한 판 치고 와. 우리 아빠랑 같이 치진 못하지만 대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빠가 심판 봐준다고 생각하면 치면 되지. 아마 아빠도 둘이서 탁구 치는 거 보면 엄청 좋아하실걸? 그렇게 저희는 동생네 부부랑 계속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얼마 전엔 제 조카가 돌잔치를 했었어요. 저희 아빠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동생네 시부모님께서 참석해서 엄청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아껴주는 사돈 어른들을 보니 참 안심이 되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심해서 결국엔 안 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제 동생만큼은 시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저도 유튜브 사연을 많이 들어봤지만 보통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잘못을 실컷 저질러 놓고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제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다고 해서 집 나간 소가 다시 돌아오겠어요?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모도 시누이 말만 듣고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그래서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더 저를 모함하고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더군요. 저한테 진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싫어서 사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시모나 시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진심이 저한테 느껴지기 전까진 아마 지금처럼 왕래하지 않고 살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잘 지내면 좋은데 이렇게 된 현실이 어떤 면에선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도 엄청난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복을 가지지 못했지만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선 꼭 양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큰 복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